여기가 1.5룸인데 창이 저 큰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환기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빨래가 진짜 안 마르더라고요. 집에 이사 오고 샀던 제습기 하나면 뽀송한 수건을 사용할 수 있다. 건조대에다 빨래를 널고 이거를 이렇게 밑에 놔둬요. 그러면 진짜 뽀송하게 말라요. 완전 짱. 빨래를 여기서 말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세탁기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을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세탁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니네. 그때 진짜 나 이거 쓸 수 있는 거 맞나 싶었는데 진짜 제일 난리 났었던 여기. 야랑! 그때 청소하고 나름 깨끗하게 잘 쓰고 있고 안에는 뭐 여기 그때 난리 났던 틈도 제가 다 닦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 누런 얼룩 이게 제가 여기 집에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질 않아서 그냥 시간 날 때 계속 닦아주고 있어요. 언젠간 없어지겠지. 한 번 그랬던 세탁기라서 뭔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 틈만 나면 여기 다이소에서 산 과탄산소다? 거의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얘를 손에서 놓질 않았는데 저 과탄산소다를 여기 안에 넣고 여기 통세척 기능이 있거든요. 제일 뜨거운 물로 한번 세척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세탁기는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이걸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집에 뭔가 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죠. 여기 집 계약이 1년이라서 1년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으로 짐을 더 늘리지도 않았고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방부터 쭉 안으로 들어가고 화장실인데 그리고 여기 복도에 쓰레기통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가 1.5룸의 하이라이트인 거실인데 옵션으로 있던 책상 그리고 옵션으로 있던 소파 옵션으로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산 의자 그리고 저 책상은 그냥 화장대로 쓰고 있고요. 여기 조명 지금은 촬영 중이라서 형광등을 켜놨는데 평소에는 형광등 안 켜고 저 조명 하나만 켜고 살아요. 그리고 이 소파는 그냥 90도 소파라서 여기 앉아서 TV를 보면 허리가 아작나서 거의 앉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옷이나 가방을 올려놓는 정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TV 옵션으로 있던 거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옆에 냉장고 그리고 수납장 또 옆에 방에 옷장 그리고 이사 올 때 가져왔던 이케아 트롤이랑 침대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주에서 집을 보러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이 많은 수납장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옷장 아까 보여줬던 거 그리고 침대 밑에도 있고 소파 밑에도 있고 이렇게 돌면 여기 책상 위에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 위에 수납 그리고 신발장도 엄청 크고 주방도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다 수납이고 여기 밑에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좋은 컨디션의 방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납이 진짜 많다. 그치만 깨끗한 집을 잘 골라야 한다. 엄마! 그래서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 제주에 처음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되게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번 같이 알려드리고 혹시나 제주도로 이사 오는데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살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 몸은 서울에 있고 집을 보려면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걸 매번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을 때 제주도로 가서 봐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직방이랑 당근 부동산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고 우선 당근은 매물이 몇 개 없어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충분한 여유의 시간이 있었으면 계속 봤을 텐데 카테고리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본 건 직방이었고 직방 보다 안 돼서 교차로를 많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차로 많이 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직방이 보는 게 제일 편했어요. 그래서 직방을 많이 봤었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일단 킵해놔요. 그리고 그 킵해놨던 매물들 중에서 밑에 부동산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이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일 많이 겹치는 부동산에 일단 연락을 드려요.
골라주셨던 매물 여기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한번 보고 싶다. 갔어요, 처음에. 한 달 전? 이제 부동산 아저씨 만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룸 컨디션이나 가격 면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선택하지 못했던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치. 저 분명히 가기 전에 저는 이쪽에 있는 걸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자꾸 여기 있는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거리가 크게 멀지도 않으니까 보고 마음에 들면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쪽에 있는 매물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지역에는 없냐? 했더니 그 지역에는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줬으면 저 안 왔잖아요. 그럼 그때 직방에 올려놨던 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건 나갔대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제가 한 달 전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저한테 이사를 언제쯤 하시냐? 그래서 아직 2월 초에 한다. 그때 5월 초였으니까 했더니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저는 서울에서 발 동동동동 구르다가 이대로 가다가 나 내 짐이랑 제주도에서 노숙하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왔던 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통은 2달이나 뭐 한 달 전에 집을 구하지 않냐? 했더니 한 달은 너무 빠르고 보통 제주도에서 원룸을 구할 때는 일주일 내로 와서 보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뭐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집도 못 보고 계약 기간이 너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을 봐도 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럼 제가 너무 빨리 온 거냐? 6월 5일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쯤 와서 집을 보는 게 가장 좋냐? 한 25일쯤? 그것도 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집이 빨리빨리 나가니까 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는 공실 기간에 대한 월세를 계속 내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울집에 전세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월세까지 그냥 공실로 한 달치를 줘버리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때쯤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집을 이렇게 천천히 구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안도 미치겠는 거예요. 거의 매일 집방 봤거든요. 제가 한 번 당했잖아요. 지역에 아저씨가 제대로 안 보여주신 걸. 그치만 너무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이번에는 꼼꼼하게 보고 제가 원하는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문자를 돌렸는데 한 3곳 정도 문자를 돌렸거든요.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때 이사 갈 거고 저는 이 지역에서 꼭 거주를 하고 싶고 제 예산은 얼마고 이 정도의 룸 컨디션이었으면 좋겠다. 답장이 오면 몇 개를 추려서 더 보여주시는데 이게 서울이었으면은 그럼 지금 부동산으로 오세요 해서 가가지고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되게 고민을 했어요. 또 제주도에 가서 봐야 되는 건가?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사진을 먼저 쭈루룩 보내주시고 저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영상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쭈루룩 보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다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괜찮으면 그럼 저 그걸 보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사장님께서 계속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 때쯤엔 그 집이 없을 수도 있다. 제가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 오는 시간에도 제가 원했던 집은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저는 또 허탕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영상을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을 먼저 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얼굴을 직접 안 보고 돈을 전달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때 시간이 없었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던 상황이라서 집을 못 구하면 이제는 안 돼 그거였던 거죠. 그렇다고 원하는 매물 나올 때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없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서류 있잖아요. 뭐 등기부등본이라던가 집주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던가 그런 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금을 하겠다. 그래서 보내주셔서 확인 다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보증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가계약금이라고 해도 되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박 아닌 도박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저씨가 나한테 이거 사기치는 거면 나 지구급발적 차가가지고 괴롭힐 거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서류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보내서 저는 이 집을 찜을 해놨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집 컨디션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눈으로 못 보고 영상으로만 봤으니까 되게 다 깨끗해 보였거든요. 사실 영상에 그 묵은 때들이 담기진 않잖아요. 세탁기 안이라던가 그렇게 얼굴에 토하고 깜짝 놀랐던 이유는 영상으로만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한 1년 살고 다음 이사 갈 집은 어차피 제가 지금 제주에 있으니까 제 눈으로 무조건 가서 보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 구하기는 끝났고 이제 집을 구했으니까 제 짐을 보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서울 이사 가는 거면 견적 확인하고 정리나 해주세요 하고 오셔서 수루룩 치러주고 수루룩 내려주면 정리만 끝이잖아요. 찾아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이사하는 거 2배라는 거예요. 여기 육지에서 짐을 실어서 한국까지 가야 되고 그럼 이미 한 번 간 편도 비용이죠. 배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비용,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 집까지 오는 비용 이렇게 해서 거의 2배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할 때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물건은 다 당근으로 팔거나 나눔을 하고 와서 큰 가구도 없었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보니까 뭐 화물택배 이사도 있고 택배 이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화물택배 이사도 제가 뭐 큰 가구나 이런 거를 가져갈 게 아니라서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우체국 택배. 짠! 우체국 택배는 우체국 가서 박스를 사옵니다. 박스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박스를 사용을 했어요. 짐을 다 정리를 해보고 몇 박스가 나왔는지 수량을 체크한 뒤에 그 우체국 사이트에 방문 택배 접수가 있어요. 그거를 접수하면 기사님이 그날 맞춰서 오시는데 한 가지 조금 불편했던 건 시간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없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사이에 기사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거 하나? 그래서 보통 밖에 내놓고 대면하지 않고 기사님이 수거를 해가시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의 복도는 이렇게 마주보는 형식이거든요. 여기가 저희 집이면 여기가 이제 이웃분 집. 이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공간이 끝이에요. 엘리베이터 문 공간이 끝. 그래서 여기다가 제 짐을 쌓아두면 너무 위험하고 위험한 걸 떠나서 통행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집안 현관 앞에 박스를 쌓아놓고 기사님이 띵동 누르자마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택배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 원래 우체국 택배는 오늘 발송하면 내일 가잖아요. 근데 보통 하루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공휴일이 껴있어가지고 하루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넉넉 잡아서 3일 전에 보냈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빨리 왔어요, 짐이. 근데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여기 집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복도에 짐을 쌓아둘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되게 불안불안해서 저보다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제주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문자가 띠리리리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막 부랴부랴 왔는데 긴 복도에 넓은 복도였고 이렇게 일자형이라서 저희 집이 있으면 반대편은 벽.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쌓아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실 분들은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짐이 이 정도 있는데 그걸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 우체국 5박스를 20박스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개당 2,300원이요. 20박스 하니까 46,000원. 그리고 택배 보낼 때 5박스에 10kg 미만이라고 선택을 해서 20박스 해가지고 총 19만 원. 이사하는 비용은 23만 6천 원이 들었네요. 서울에서 이사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짐을 싸는 시간과 노동과 시간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문제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우체국 택배 이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파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뽁뽁이를 되게 열심히 쌌는데 진짜 딱 하나 있었어요. 이건데 이거 스텔라짱. 원래 2개였거든요? 근데 하나는 파손이 됐고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서 제가 뽁뽁이를 여기다 한 번 더 감았는데 불구하고 얘는 하나 깨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잔 하나 깨진 거 말고는 파손된 거 없이 다 잘 왔어요. 아 그리고 그때 기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유리나 이런 거는 방문 택배 접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손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가져고만 달라고 해서 저는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제주에 오게 됩니다. 지금 6, 7, 8, 9, 10 거의 만으로 5개월 됐네요. 5개월 되면서 서울과 다른 점까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밖에 살지 않았어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주가 불편한 건 맞긴 해. 근데 그걸 내가 못 견디게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거구나. 우선 제가 제주도 오면서 지운 어플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의 집이랑 하나는 마켓컬리.
오늘의 집은 이사하고 나서 필수잖아요. 추가 배송비가 붙는 건 알고 있어서 감안하고 봤는데 가구다 파손 위험이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애초에 제주도 배송 불가라고 써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를 갖고 싶은데 제주도는 아예 배송이 안 된대. 뭐 내가 돈을 더 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괜히 깎는 물건에 대해 더 열받고 화가 나서 지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켓컬리잖아요. 마켓컬리는 포인트를 꾸준히 보내주시잖아요. 문자가 온 거예요. 포인트가 며칠 뒤에 소멸이 된다.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배송 지역 불가라고 뜨는. 마켓컬리는 어쩔 수 없이 지웠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구나 생필품, 식자재들은 어떻게 시키냐? 저희도 쿠팡했습니다. 근데 진짜 특이한 점이 쿠팡 로켓 배송은 오늘 시키면 다음날 오잖아요. 근데 제주 쿠팡 로켓 배송은 앞에 플러스 2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2일이 걸린단 말이죠.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은 되지만 로켓 프레시는 없어요. 그건 이마트 쓱 배송 쓰면 돼요. 나머지 뭐 네이버에서 시키는 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시키는 모든 배송은 추가 배송 비용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에 냉동 제품 시키면 대부분은 다 녹아서 오더라고요. 또 뭐가 있냐? 제가 31년 만에 차를 끌고 다닌다는 거. 저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하철이 없어요, 제주도는. 처음에는 버스도 되게 많았고 가는 것도 많아서 이거 버스 타고 다녀도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저희 집에서 직장까지 차로 한 45분, 50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버스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많이 안 오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그때는 조금 배차 간격이 짧아지긴 하는데 그 외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25분 정도 걸리고 더 걸린 적도 있어요. 한여름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도로에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출퇴근용 외에도 제가 하는 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해야 돼가지고 차가 없이는 도저히 이게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불편했던 점은 그 정도고, 저는 시내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리브영도 있고요, 카페도 많고요. 그냥 서울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좋은 점도 되게 많거든요. 직장까지 차 타고 45분 정도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45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건 일단 자연 경관이 너무 예쁘고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뻐. 해가 막 저기서 제우스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자연을 보고 있으면 가는 길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뭐 후루룩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소가 없었던 점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의 제주살이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혹시나 제주로 이사 오실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